어. 휴가철이 되면서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따뜻한 나라 리조트에 가서 푹 쉬다 오는 것을 선호하는데요. 동남아의 경우 한국과 그리 멀지 않은 사이에서 5시간만 비행기를 타면 되고 물가마저 저렴해서 선호하는 관광지죠. 그 중에서도 태국은 미식의 도시로 동서양의 문화를 모두 만나볼 수 있는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나라 중 하나랍니다. 우리는 놀러가서 저렴한 물가에 놀라지만 사실 태국은 엄청나게 빈부격차가 나는 나라로 한국에서 웬만한 부자는 태국에서 명함도 못 내민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기 태국 금수저 출신에 사고 싶은 건 다 살 수 있는 한 소녀가 10년 넘게 한국에서 거주하며 꿈을 쫓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걸그룹으로도 데뷔해보고 어느 정도 인지도도 얻었지만 한국 최고의 가수가 될 때까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지 않겠다며 열심히 노력 중이라고 하는데요. 원하는 것은 다 살 수 있는 부잣집 딸이 왜 유독 한국을 그렇게 사랑하고 애정하는지 지금부터 전격 공개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서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오늘의 큰 힘이 됩니다. 글로벌 대세로 떠오른 걸그룹 중에는 외국인 멤버들의 활약이 숨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국인 멤버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블랙핑크 리사와 여자아이들의 민니, 그리고 CLC 손이 그 주인공입니다. 최근 걸그룹들이 국내를 넘어 해외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는 만큼 어느 때보다도 외국인 멤버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아시아 시장을 타깃으로 한 해외 활동에서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멤버들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해외 팬덤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블랙핑크, 여자아이들, CLC는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접수한 걸그룹으로서 어느 때보다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외국인 멤버들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체한 그룹이지만 CLC의 손은 해외 팬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팀의 인기를 견인하는 멤버였습니다. CLC는 지난 2017년 발매한 도깨비 이후로 미국, 캐나다, 동남아 등 해외에 반응을 얻기 시작했는데요. 해당 곡들은 유튜브상의 커버 댄스나 리액션 비디오가 올라올 만큼 온라인상에서도 화제를 모았죠. 여기에 영어에 능통한 손은 글로벌 팬들에게 화답하며 CLC의 해외 팬덤을 탄탄하게 구축했습니다. 모국어인 태국어는 물론이고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5개 국어를 구사하며 다양한 나라의 팬들과 소통을 담당하는 멤버였죠. 무대에서뿐만 아니라 평소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해외 팬들과 소통하며 진정한 소통왕으로 거듭났는데요. 그런데 그녀는 알고 보니 태국에서도 남부러울 것 없는 금수저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손은 큐브엔터와 엠넷이 기획한 글로벌 오디션에 합격해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2012년 만 15살, 즉 고등학교 1학년 때 큐브엔터테인먼트가 다른 업체들과 공동으로 제작한 아시아 5개국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K-POP 스타 헌트에서 최종 우승해 큐브엔터테인먼트에서 약 3년간 연습생으로 생활했습니다. 그 뒤 큐브와 계약을 하고 CLC라는 그룹으로 데뷔를 했죠. 2011년에 15살의 나이에 처음 한국에 왔고 올해로 27살이 되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죠. 심지어 미성년자일 때 와서 20대 중반을 넘어섰으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꽃필 시기를 한국에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사실 손이 한국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건 태국에서 방영된 드라마 대장금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대장금은 한국에서 대박을 친 뒤 해외로 수출되었는데 그때 손도 가족끼리 대장금을 보며 한국에 대한 동경을 시작한 것이죠. 그 뒤로 K-POP을 좋아하게 되면서 가수의 꿈을 키우게 된 것인데요. 그때부터 어린 손은 미래에 한국이 대세가 될 것을 예상했는지 그 후 위에서 말한 것처럼 오디션에 지원하고 당당히 1위를 해 2015년에 CLC로 데뷔를 합니다. 손은 어린 나이였지만 처음 한국에 와서 빨리 노래와 춤을 배우고 문화에 익숙해지기 위해 한국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5개 국어를 할 줄 아는 것을 보면 여간 앞발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데뷔 전 연습생 생활을 할 때 다녔던 한국어 학원에서 사투리를 쓴다는 말을 들었다는 재미있는 일화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팀 내 광주와 전주 출신으로 선한 방언을 썼던 오승희와 최유진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는 평이랍니다. 앞서서는 CLC 멤버들 중 학구열이 가장 높아 다방면에서 다재다능한 모습도 보였는데요. 스스로 독학한 5개 국어인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를 구사하며 기타, 플룻 등 다룰 줄 아는 악기도 많답니다. 또한 작사와 작곡에도 뛰어난 능력을 보였죠.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도 공부와 숙제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공부도 열심히 해 전과목 A를 받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외국인 팬들을 위해 손이 영어로 진행하는 콘텐츠 프로듀손도 인기입니다. 2019년 1월 2일에 오픈한 프로듀손 유튜브 채널은 2023년 6월 기준 100만 명을 돌파하며 글로벌 인기를 누리고 있답니다. 그런 그녀는 금수저로도 유명한데요.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버지가 대통령 밑에서 일한 적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금수저임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태국에는 대통령이 없기에 아마도 총리를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헷갈린 것 같습니다. 심지어 태국에 있는 집이 방이 10개나 되는 대저택에 살고 있다고도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한 번은 왕실에서 주최하는 어머니의 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혼자 태국을 가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태국에서는 매년 8월 12일이 어머니의 날인데 이날은 법정 공휴일이며 시리킷 왕비의 생일이기도 하답니다. 이날 소는 실제 태국 공주님에게 직접 효녀상을 받았고 해당 행사의 공연에도 참가하기도 했답니다.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신기하게 느껴지겠지만 왕실의 영향력이 큰 태국 사회의 모습을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으로 태국 왕실공인 효녀 가수로 등극한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집안의 여식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현재 CLC는 해체되었지만 소는 한국을 떠나지 않고 열띤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활발히 하고 싱글 앨범도 내고 미스트롯에도 출연하면서요. 집안이 부자라면 그 나라에서 호의호식하며 떵떵거리면서도 살 수 있었을 텐데 이것만 보더라도 부자가 부지런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요. 사실 손이 부각되어서 그렇지 현재 태국 내의 한류 인기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대단하답니다. 태국의 한류는 베트남이나 중국, 대만 등에 비해 조금 늦은 200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태국은 영화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한국 영화가 대만이나 홍콩 등에서 한류의 붐을 타고 흥행에 성공하면서 그 영향으로 한류가 소개되었는데요. 당시 엽기적인 그녀 등 100여 편의 한국 영화가 개봉되었고 영화를 통해 두터운 한류 동호회가 형성되었답니다. 대다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태국에서도 영화에 이어 한국 드라마가 한류 확장의 기폭제 역할을 했는데요. 초기에는 별은 내 가슴에, 가을연가 등이 큰 인기를 끌었으며 SBS의 드라마 대만과 불꽃은 약 29%와 33%의 놀라운 시청률을 보이며 20대와 30대 연령층 그리고 주부들을 TV 앞에 모이게 했습니다. 한류 드라마는 태국어로 산욱인 즐거움을 주된 가치로 추구하는 태국인들의 감성에 잘 부합하여 한류 확산에 불을 붙이며 수직 비상한 것이죠. 태국은 영화, 드라마에 이어 댄스뮤직에서도 한류의 인기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태국의 가장 대표적인 음악 차트인 채널의 2005년 인기가요 톱10에서 한국 가수 셉은 비등의 노래가 연속적으로 1위에 랭크되면서 K-팝 인기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했고요. 이는 한국 문화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올해 태국 대학 입학시험에서 한국어 응시생이 작년에 이어 일본어 응시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답니다. 태국에서 한국어의 인기는 대학 어학당에서는 물론 학교에서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선정되어 있으며 한국어 능력 시험인 토픽에 응시하는 젊은 세대의 뚜렷한 증가는 한류의 열기를 실감할 수 있죠. 최근 2023년 태국 대입 시험에서 제2외국어 과목을 선택한 2만 309명 중 19.8%인 4,009명이 한국어 응시자였다고 하는데요. 화교가 많은 태국에서 중국어 응시자가 7,929명인 39%로 가장 많은 것은 당연하지만 그동안 2위이던 일본어를 제치고 한국어 응시자가 2위를 차지한 것은 놀랄만한 일입니다. 앞서 태국은 세계에서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생이 가장 많은 나라로 꼽히고 있답니다. 지난해 기준 제1외국어로 한국어를 채택한 태국 학교와 학생 수는 각각 180개교, 46,119명으로 세계 최대 규모랍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외교부와 함께 발간한 2022 지구촌 한류 현황에 따르면 세계 한류팬은 약 1억 7,800만 명으로 이 중 유럽은 약 1,320만 명, 아시아는 약 1,300만 명으로 전체 73.4%를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도 국가별로는 중국이 8,430만 명, 태국이 1,680만 명, 베트남 1,330만 명 순으로 많죠. 이를 보면 태국은 인구 대비 가장 많은 한류 인구를 보유한 곳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류는 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부터 패션, 뷰티, 식품, 여행 등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태국 간의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추세인데요. 앞으로도 한국과 태국이 문화교류를 통해 상호 존중과 우호 관계는 더욱 발전할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